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미일보가요 부정선거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관외입니다. 표가 실종되는 이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표가 실종됐다고요? 바로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스터리하지 않아요? 사전투표함에 왜 표가 더 적은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막으려면요 사전투표 없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우편투표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외외적으로 뭐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라든가 또 뭐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다든가 이런 외외적인 사항을 두고는 말이죠.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 우편 투표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개표가 최우선입니다. 대만처럼 수개표를 하면 부정선거 없앨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봅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직접 발급해 교부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교부 수와 투표수가 일치해야 정상이다. 그렇죠. 투표관리관이 이 투표용지를 주면 만약에 100개 투표용지가 나갔다면 당연히 투표한 사람이 100명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이 투표했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90명이더라? 문제가 있는 거지요. 100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용지가 130장이더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용지가 더 나오거나 문제가 있는 거지요. 덜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에서 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적게는 1, 2매에서 많게는 37매까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비례표 일원 본동 선관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많기도 했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이 투표했으면 100장이 나와야지요. 150장이 나오고 80장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은 표가 사라진 곳은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사전투표로 교부한 투표용지는 13,129매였으나 투표자 수는 37매 적은 13,092매였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오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는요 수천 표에서 수만 표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말이죠. 대학에 있는 통계학과 교수들이 앞장서서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말이죠. 모른 척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십자치기라고 보는 겁니까? 무식한 인간들이죠 이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투표하면은 개표 상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후보가 몇 표를 얻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가 말이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표 상황표 여기 의원들이 그 검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쭉 해서 의원들, 부의원장, 위원장, 확인자도
서명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선관위의 관외사전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수는 46,296매였으나 투표자 수는 28매 적은 46,268매였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기 화성시도 28매, 남양주시 15매, 경남 김해시 13매, 경기 광주시 10매, 수원 장안구 8매, 용인시 수지구 8매, 동두천시 6매 표가 사라진 현상이 나타났다. 이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수천 표에서 한 선거구에서요, 수백 표, 수천 표, 수만 표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4.15 총선 때도 나타났다. 종로구 관외사전투표 개표 상황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교부수는 1만 7표인데 지역구 표는 9,994표로 13표 차이가 났다. 이거는요, 재검표 할 때 말이죠. 이 사전투표함에 부정투표를 집어넣을 때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니까 이런 표가 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관외사전투표에서는 투표자 수가 1만 7표로 똑같지만 지역구 표는 9,996표로 11표 차이가 났다. 이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개표 상황표에 일일이 의원들이 다 도장을 찍잖아요. 서명하잖아요.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자,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소 밖으로 갖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선거인이 투표지를 교부받은 후 잊어먹고 투표함에 넣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아니, 투표함에 왜 안 넣습니까? 선거하러 간 사람이. 혹은 선거인이 투표함에 표를 넣는 척 하다가 투표소 밖으로 몰래 갖고 나갈 수도 있을까?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투표 사무원 한 사람이 매우 눈으로 투표함을 지키고 앉아있다. 과연 그런 감시망을 뚫고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선거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송,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종로구 선관위로 옮긴다. 보관,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곳에 봉인 후 보관, 개표, 본 투표 마감 후 개표소로 이송하여 회송용 봉투 개봉기를 통해 개표, 검수, 투표지 분류 및 심사 개수기를 통해 득표인수 확인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 시리즈를 계속 봐왔다면 투표함 이송 과정이나 투표함 봉인 후 보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해당 위원회에 배달된 후에도 접수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 직원 2명이 접수 작업을 하는데 그들은 선거인 명부와 대조의 선거인 수, 무효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선거구별 또는 투표함별로 50매 100매 단위로 묶는다. 그러면 이렇게 묶는데 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권 다발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위원들이 없다. 오로지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이다. 양심과 믿음이 만나는 구간이므로 이때의 일은 그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후 개표장의 개함부 구간에선 개표 사무원 이외에도 일반인이 다수 투입된다. 개표장의 심사 집계부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표지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주현 변호사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선거 부정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다.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 제외투표가 없어요. 전자개표도 없이 오로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수개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거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없애는 길은 말이죠. 부정선거를 없애는 길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투표 없애고요. 당일 투표만 하되 전자개표하지 말고 수개표를 한다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선책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하고 전자개표하지 말고 수개표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수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완전히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됐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했지요.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들이 부정선거로 구태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서서히 오늘 또 FBI 파텔 국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 관련자 기소했다고요. 전격 4명을 기소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중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24년 12월 3일 날 수원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들을 긴급 체포한 것들이 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은요, 딥스테이트하고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여기에 또 자금을 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자들은 하루빨리 글로벌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